안녕하세요. 축구력 무한 상승을 꿈꾸는 강슈팅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9월 마지막 평가전, 대한민국 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 이 경기 저도 우리 팀의 승리를 응원하고 싶었지만 한국 축구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냥 지고 감독이 바뀌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바꾸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 내지 않아도 좋다. 코앞의 경기에서 좋은 성적 내려고 하지 말고 길게 내다보고 한국 축구를 준비하자. 방향성을 가지고 팀을 만들어 가면 된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성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사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사우디아라비아도 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평가전에서 연속해서 패하고 있는 상황이죠. 8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을 맡고 있는 만치니 감독. 이전까지 이탈리아 대표팀 감독을 했었죠. 오일머니로 스타 플레이어들을 자국 리그로 끌어들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파격적인 연봉을 제시하면서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발 경질되기를 바라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과의 대결이라니 참 재미있는 상황이네요. 결과는 결국 1대 0으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기고도 뭔가 찜찜한 기분은 뭘까요? 참 이 상황을 뭐라고 말해야 할지. 지난 웨일스전보다는 선수들 개개인의 움직임과 선수들 간의 연계 플레이가 살아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완벽히 짜여져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기 초반 김승규 골키퍼와 정승현 선수의 호흡이 맞지 않아 골대 앞에서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모습도 있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패스가 중원에서 전방으로 쉽게 연결되면서 골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패스가 너무 쉽게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전술상 중원이 두텁지 못하고 선수들 간의 간격이 멀기 때문에 상대방의 패스가 쉽게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팀이 좋은 패스를 통해 찬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격을 너무 넓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 공간으로 상대 선수의 패스가 쉽게 이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완전히 전술상의 문제인 것이죠. 그나마 이재성 선수 개인 역량에 의한 돌파와 손흥민 선수가 센스 있게 볼을 흘려주는 플레이가 나왔고 거기다 상대팀의 문전압 실수까지 나오면서 조규성 선수의 헤딩으로 첫 골을 넣었습니다. 골이 들어갔으니 좋아해야 하는데 우리가 완벽히 만들어낸 골이 아니라 상대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만들어진 골이라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전반전에는 조규성 선수가 버티는 플레이로 볼을 소유하고 뛰어들어오는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로 연결하면서 골 찬스를 만들어냈고 이재성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연계 플레이로 좋은 장면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측면 개인 돌파에 의한 슈팅 찬스도 나왔고요. 황인범 선수도 폼이 조금씩 올라오는 느낌이었고요. 김민재 선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잘 커버 플레이를 해주었고 후반전 답답한 경기에서 전반 측면까지 볼을 끌고 올라가서 크로스를 시도하는 플레이까지 해주었죠. 참 김민재 선수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후반전 선수 교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후반 6, 70분대에 황의조, 문선민, 강상우 선수의 투입은 후반 체력적인 부분을 안배하고 여러 선수들을 기용해서 체크를 해본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90분이 다 되어서야 손흥민 선수를 오영규 선수와 황인범 선수를 이순민 선수와 교체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기왕 교체해서 선수들을 체크하려면 좀 일찍 교체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경기가 다 끝나가는 후반 90분에 교체해서 어떻게 선수들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교체하면 기존에 뛰었던 선수들이 체력 안배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 반드시 이기지 않으면 거세지 비난 때문에 전방에 손흥민 선수를 빼지 않고 거의 풀타임을 출전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게 무슨 월드컵 조별리그도 아니고 평가전 친선 경기인데 이런 교체를 하는 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후반 6, 70분대가 지나가면서 선수들이 지친 게 보였고 움직임도 더뎌지는 게 보였거든요. 좀 더 빠른 교체 타이밍을 가져가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선수들을 교체해서 후반 막판 한 골이라도 넣으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후반 막판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이 계속 이어졌고요. 1대 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대응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좀 영리한 플레이들이 나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건 경기 막바지에 감독의 지시와 독려가 있었어야겠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꺾은 팀이기는 하지만 현재 경기력과 선수들의 상태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자국 리그의 스타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자국의 대표 선수들은 오히려 소속팀에서 뛰지 못하고 벤치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경기를 뛰지 못하니 폼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가 쉬운 상대는 아니지만 현재 우리가 두려워할 만큼의 좋은 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좋은 경기력이 나왔어야 하고 골을 좀 더 넣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기고도 기쁘지 않은 경기들이 있기는 한데요. 바로 전술과 경기력이 좋지 않은 경기들이죠. 이번 경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아프기는 하지만 이번 경기 지는 것이 더 큰 미래를 도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 평가전 이후로도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유럽에서 김민재 선수 경기를 또 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도대체 김민재 선수 경기를 왜 또 보나요? 이번 평가전에서도 충분히 봤을 것 같은데요. 이번 평가전을 통해 중원 자원을 더 보강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부지런히 K리그를 보면서 선수들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뭐가 부족한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걸까요? 이 와중에 10월 대표팀 평가전 대진이 확정되었습니다. 튀니지와 베트남입니다. 나름 튀니지는 조직력이 있는 강한 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이 또 어떤 전술로 우리를 답답하게 할지 기대가 되네요. 이번 평가전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에게는 박수를 보냅니다. 진심으로 응원하지 못해서 미안할 따름이네요. 선수들도 뛰면서 느끼고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감독에게 예의를 지켜야 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 말도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팀에서 어떻게 경기력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선수들도 다 느끼고 있을 텐데요. 이번 경기 승리가 우리 대표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하나의 경기가 한국 축구의 미래에는 어떤 의미로 남을까요? 일본 축구의 계속되는 대승에 슬퍼지는 1인입니다. 찜찜한 마음으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